네, 4월 30일 금요일 아침 오프닝 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네. 그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네. 또 승승장구하는 게 또 바로 반도체 아닐까 싶은데요. 반도체 부족 현상, 애플도 피해갈 수 없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하고 순이익 모두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자리에서 애플의 CEO가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2분기 전망을 했습니다. 2분기 전망을 하면서 2분기는 원래 항상 한 10% 정도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실적이 줄어드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 금년에는 추가로 30억 내지 40억 달러가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가 하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애플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부족 현상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포드도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앞에서 우리 그 이수민 캐스터가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감소에 대해서 실적을 발표하면서 포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초에는 반도체 때문에 한 20만 대 내지 40만 대 정도 생산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10만 대 정도로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2분기에는 특히 생산 예정량의 한 50%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은 내년까지 완전하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올해 전망치도 기본적으로 좀 포드 같은 경우는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발표할 때만 해도 올해 전체적인 세전 이익이 한 80억 내지 90억 달러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는 55억 내지 65억 달러로 대폭 낮춘 그런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네, 지금 포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죠, 포드가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자동차 완성차 회사라고 하면 제너럴 모터스가 있고 네, 그리고 폭스바겐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지금 포드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1억 8,500만 달러를 투입을 해서 디트로이트에다가 내년 말까지 배터리 연구센터 이온 파크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뿐만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자체 배터리를 생산을 할 것이고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도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면 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드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지 않겠다. 외부에서 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이번에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다가 보니까 주요 이런 품목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공급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기익 노동자 얘기가 나왔는데 기익 노동자가 뭐죠? 네, 앞에서 우리 이 부분도 이수민 캐스터가 기익 얘기 잠깐 했었죠. 이 기익이 뭔가 하면 1920년대에 미국 재즈바에서 네. 단기로 와가지고 임시로 연주해 주는 사람을 갖다가 기익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계속 그 카페에서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할 때 잠깐 와서 연주해주고 가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긱 이코노미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일반적인 기업은 직원하고 채용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고 정규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채용된 사람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과정인데 최근 들어서 이 디지털 포메이션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일시적으로 와서 일하고 가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임시직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을 기익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회사하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아,
쉽게 말하면 대리기사 운전, 그러네요.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분명히 기 노동자의 이제 장점 혹은 단점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긱 노동자의 장점 그러면은 우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큰 부담 없이 노동자를 쓸 수 있다, 근로자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지 그렇겠네요.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업주부라든가 아니면 은퇴자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노동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단점을 꼽으라 그런다면은 결국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긱 노동자 개인으로 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 건강보험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나도 긱 노동자가 많아지면 임금 상승이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기 노동자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미국의 노동부 장관 마티 월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긱 노동자를 근로자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버와 리프트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분류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런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 건강보험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긱 노동자한테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긱 노동자를 활용을 해서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앞에서 이민우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빈부격차.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 이슈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우선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한 다음에 이따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각센터 이수민입니다. 현재 우리 시각 코스피 0.04% 소폭 상승하며 지금 3,17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0.36% 상승하며 994포인트 선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지금 350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이 1,000억 원대까지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홀로 1,4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담아내면서 지수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이 42억 원, 기관이 7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여기에 개인이 12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12% 소폭 상승하면서 81,8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함께 1.47%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1.23%또 크게 시세 밀리면서 36만 2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0.25%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7%대까지, 현대차도 함께 1%대 시세도 크게 탄력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도 1.9%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셀트리온 0.56%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가 0.8%, 기아도 0.7%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 와중에 LG전자 그래도 0.62%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6%대까지 빨간불로 지금 전환을 시켜놨고요. 삼성물산은 0.7%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K이노베이션 0.73%, SK텔레콤 0.16%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강보합권에서 오늘 KB금융이 1.3%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신한지주가 0.63% 지금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SK가 0.7% 내림세 기록합니다. 여기에 NC소프트도 강보합권에서 아모레퍼시픽이 1.4%대까지 또 시세 크게 밀리면서 27만 3천 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전력이 0.63%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HMM 오늘까지도 0.5% 강보합에서 움직이면서 지금 4만 원 선 뚫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45%또 크게 탄력 가져가면서 45,4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각각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0.73%, 펄어비스도 함께 0.3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K머티리얼즈가 0.27% 강보합에서 지금 HLB는 0.1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5%대까지 시세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4%대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5,300원 지금 체결이 되고 있고요. CJ ENM도 함께 1.35% 상승하면서 컨텐츠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솔브레인이 2% 강세 흐름 속에 35만 7,600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제넥시는 0.38% 내림세, LNF는 1.4% 지금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원익 IPS는 0.79% 상승불 켜냈습니다. CGN이 오늘 2%대까지 시세 밀리면서 지금 10만 원 선 깨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노공업이 0.19%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TCK는 2.49% 시세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휴젤 현재 2.3%대 강세 흐름 속에 18만 6천 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KMW는 0.88% 빨간불, 오늘 ST팜이 다시 1.8%대까지 빨간불로 돌려 세우면서 11만 3,9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컴투스는 3.7%대까지 시세 많이 잃었습니다. 16만 3,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셀리버리가 1.8%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영과 첨보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노스가 3%대까지 탄력 가져가면서 11만 1,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메디팩토도 1%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 오늘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1.46% 상승하면서 97,400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조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해운 관련주들 과연 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제는 좀 두려움이 생길 정도인데요.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이 1.89% 상승을 하면서 7,5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함께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지금 3%대, 한국조선해양도 3.6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현재 0.85%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8,100원에 현재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하이스틸 지금 계속해서 23%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니틱스도 20%, 대한해운 오늘 해운과 철강, 조선 관련주들 계속해서 또 탄력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STX 중공업도 17%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면서 현재 7,630원 선 흐르고 있고요. TCC 스틸까지 16%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동양철광까지 우림기계도 13%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바이오 관련해서 엑세스바이오 11.54%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만 600원에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한솔 로지스틱 지금 10%대 강세 흐름 속에 3,805원 선 이제 체결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제닉도 오리엔탈 전공도 10%대, 제닉도 10%대 상승하면서 6,990원 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네, 섹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선주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강관업체 지금 하이스틸, 동양철광 모두 다 10%와 20%대 넘는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계속해서 해운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대한해운이 16%대까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페노션도 오늘 5%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어서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도 지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계속 식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트론이 5%, EID도 함께 5%, 휴온스 글로벌도 4.6%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관련해서 철강 중소형주들도까지도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일철강과 동양철강, TCC 스틸, 경남스틸, 여기에 동일철강, 부국철강까지 5%가 넘는 상승장 보여주면서 연일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수자원 관련 주들도 좀 움직임 좋습니다. CSA 코스믹이 29%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하이스틸도 24% 상승하며 3,900원 선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오롱 글로벌도 2%대 상승 흐름, 삼성 엔지니어링도 1.77%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지금 뜨면서 조선 기자재 또 함께 LNG 관련주들도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 LNG 관련해서 현재 한번 살펴보시면 동성 화인텍이 1.9%, 대창솔루션 1.23% 상승하고 있고요. HSD 엔진이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셰일가스주도 오늘 좀 눈에 보이고 있네요. 우림기계가 13%, GS글로벌이 3.57%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국카본도 1%대 상승을 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풍력에너지 관련주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어서 ST중공업이 15%대 강세 흐름 속에 삼영엠텍이 4.55% 상승하며 5,970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LS도 오늘 2.9% 탄력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74,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CS윈드도 현재 2.59% 상승하면서 75,2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까지 2% 상승장 속에 24,250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면세점과 백화점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폭 많이 켜내고 있습니다. 면세점 신세계가 4%대, 현대백화점이 3.4%, 호텔 신라가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광주 신세계와 대구백화점까지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까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김기성 앵커님, 네네. 아까 이슈리스트에서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중국이 사우디 아람코 지분을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 꼽으라면은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사우디 국영 TV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국영 석유 회사죠. 아람코 지분의 1%를 해외 매각할 것이다. 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계 각 언론들이 이게 누구냐 해가지고 지금 분석 기사를 싣고 있는데 물론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언론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방송을 포함해가지고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중국의 CIC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공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람코 지분의 1%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 따져가지고 한 19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21조쯤 21조 정도. 네, 그렇게 네.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과연 아람코 지분 1%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중국이 만약에 아람코 지분 1%를 가져간다면 사간다면 이거는 어떤 그 아람코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건 아닐 것이고 사우디와 중국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미국의 행보가 그렇게 마뜩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현재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역시 아무래도 사우디한테는 좀 걸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탄소 배출량을 미국이 주도 이제 참가를 해서 줄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사우디한테는 이제는 남아있는 도와줄 나라가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전략적인 어떤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가 생산하는 석유의 30% 정도가 중국으로 가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 한국, 인도 이런 순서로 돼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우디한테 가장 큰 고객이 중국인 점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이 사우디가 아람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서로 좀 긴밀하게 협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시각들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